8월 22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토요일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41일째입니다. 1241일째. 제가 어제 JBC 뉴스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보수파의 문제점이라는 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인터넷에 회자되는데요. 총 19개에 걸쳐가지고 보수파의 문제점을 질타한 글인데요. 그 19개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탰습니다. 20개 보니까 32개 정도까지 나오던데요. 첫 번째 이 문제점이요. 이른바 원로들 어떤 단체를 만든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창하게 포부를 밝히며 투쟁의 전의를 불태운다. 최소 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이 대의에 동참한다. 그리고선 사라진다. 얼마 뒤 그랬다는 듯이 다시 프레스센터로 간다. 이런 말들. 소위 떴다방 시민단체들이죠. 왜냐하면 지난 강복절 집회를 보면 정가운 목사의 광고 홍보물 이런 보면요. 약 1,500개 시민단체가 이 강복절 집회 주최에 지금 참석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1,500개 다 어디 갔어요? 예? 아저씨, 할배, 삼촌, 고모, 이모 다 어디 갔어요? 이 우파들 성명 발표하면요. 거창합니다. 평균 2,000개. JBC 뉴스 2012년 10월 18일 날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방송으로서 이 보수 우파의 웬만한 자들 콧구멍 털만 봐더라도요. 숨소리만 들어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는 자들 제 머릿속에 다 리메이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들. 자, 그런 자들이 정가운 목사가 지금 광화문 코로나발 주범이 되고 또 광화문 집회 지금 참가자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하나의 바이러스, 테러리스트 범죄로 지금 거의 규정되다시피 합니다. 어이, 너희들 다 어디 갔니? 에? 고교연합 할아버지들 다 어디 갔어요? 유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보이는 기자회견이 정가운 목사 측에서 하고 있더만요. 어제도 강연재 변호사 등 이제 정가운 목사 측에 있는 분들이 기자회견하고 또 저녁에 거기에 또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너희들 당신들 목숨 걸고 다 투쟁한다며, 다 같이 투쟁한다며. 아니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 틀어오는데도 당신들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 하는가? 나는 정강훈을 모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일 아침에 내가 잡혀갈 때 새벽 달기 올 때 너는 나를 모른 척 할 것이다.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는 정강 시민단체들 각 참여했던 나는 정강훈이 모릅니다. 미통당 나도 정강훈이 모릅니다. 또 누굽니까? 또 국민들 정강훈 하던 정강훈 지지자들 나는 정강훈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JBC 뉴스 정강훈 아냐고요? 나는 진짜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저는 사실 공과사를 밝히면요. 공적으로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나름대로 행동하는 목사로서의 양심적으로 양심예인지 떠나서 행동하는 그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좋았는데요. 사적인 개념에서는 오락가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쳤니 어떻니 등등등등. JBC 뉴스 저는요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목사든 중이든 교수든 또 언론인이든 또 전문 직종에 있는 자들 판사 변호사든 간에요. 저는 오락가락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상과 신념이 없다. 사상과 신념이 없다는 것은 철학이 없다. 철학이 없다는 것은 전략이 없다. 전략이 없다는 전술이 없다. 이론이 부족하다. 소위 따지고 보면요, 이 무자가 들어가는 두 가지 말로 하면 무능, 무식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그래도 진솔하게 오늘 또 아침에 그 울산 아스팔트에서 그 도로공사하는 그 노래 켜놓고 있는 순수한 엄지학 위원장, 울산 엄지학 위원장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순수합니까? 방송하면서 이러고 오빠들 지금 밥 차려줄 시간 됐다 이러면서 아이고 하면서 막 이래 구수한 트로트 음악 틀었고요. 트로트 음악 말로 온 김에 김원웅이 트로트 자체가 일본 애인가에서 비롯된 거 알지? 그러면 뭐 나오나 남진이 주현미 등 지금 그 트로트로 인기 몰고 있는 임영웅 등 전부 다 친일 가요를 부른 거라고. 친일 가요. 친일파 맞네. 척결해야지. 대한민국 트로트도 척결해야 되고. 더 말 놓은 김에 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TV조선 트로트 가요전 잠실에서 개최했던 사진을 보내왔던데요. 빽빽하더구만요. 그 코로나 안 위험합니까? 예? 코로나 위험할 건데요. 거기 온 애들 전부 다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기가 찬 얘기도 안 해줄까요? 4월 9일 날 우리공화당 패대기하는 기자회견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공화당이 총선의 우파 분열 세력이다고 그 서경석이라는 자, 그 자도 목사도구만요. 서경석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같은 그 8.15 대장을 맡았던 김경석 등 이 사람들이 다음에 또 트러스 포럼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조원진 그때 대표가 42개 지역구 공천한 것에 관련해 가지고 김경재 총재가 아마도 정치인 조원진의 인생의 가장 큰 패착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원진은 적각 탈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의 경쟁을 해라. 그리고 조원진 대표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때 이름 내세웠던 자들이 벌써 500몇 개 시민단체 두구만요. 500몇 개. 아이고 시민단체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고. 시민단체들 꼭꼭 숨어버렸냐고. 문재인 씨가 그냥 야 이놈들 그러니까 전부 다 꼬리 내리고 다 숨어버렸어요. 아이고 비겁한 쓰레기 새끼들. 때는 2020년 4월 9일 날 15대 4.15 총선 연대를 비롯한 4.15 총선 연대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4.15 총선 연대를 비롯한 우파 보수 24개 시민단체 지도자들은 9일 오전 11시 우리 공화당 당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서신에서 거대 우파 정당을 중심으로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고 잊었는가? 박근혜 지지당이 아니라 박근혜 배신당이라면서 우리 공화당을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김일도 회장은 저는 이 자리에서 찹찹한 심정으로 섰다. 우리 공화당 당사 앞에 지지해야 하는 그 자체가 가슴이 아프다. 우공당은 우리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같이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해 규탄하며 함께 행동해왔다. 어찌됐든 한나라로 뭉쳐 우파 정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우파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고 지난번 교육감 선거와 같이 단일화되지 않고 어부지리로 다른 당에 넘겨줄 일 없어야 된다. 단일화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촉구. 그리고 이어 대수천 대표 이계성. 우리는 3년 동안 피땀 흘렸는데 우리 공화당은 잘못하여 3년 동안 수고가 수포로 들어갔다. 민주당의 자리를 뺏겨주고 우리 공화당의 보통합을 방해해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다 그러면 공화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계속해서 고대 트러스트 포럼 박상원 회장은 이 마이크를 잡는 것 자체가 괴롭다. 우리 공화당에는 저희 친구들도 생각하지. 조원진 대표는 공직자 선거 발의 열심히 했는데 감사드린다. 그러나 우리나라 앞날을 보고 우리 역사를 지방선거에서 악영향을 끼친다.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피명칭 설명서 잊었습니까? 조원진 대표 또 있습니다. 서경석이 오늘 우파 지도자 30명이 모여 회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안타까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으로 참석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공화당 함께하는 태극기 세력이다 생각해왔는데 우리가 혹독한 비판을 하는 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 42군데 출마자를 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뭘 했냐면요. 조원진, 허평한, 서청원 상임 고문을 역적 배신자, 그리고 이 정오의 비난을 퍼붓습니다. 자, 총선이 6일 앞두고 4월 9일 날 우리 고당 당사표에서 했습니다. 그 시민단체들, 그들은 누구를 지지했느냐? 미통당을 지지했습니다. 미통당을 지지했는데 아마 이들은 또 이제 우리는 태극기 세력 아닙니다. 우리는 강화문 세력 아닙니다. 라고 이제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신들 팽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 제발 좀 가주세요. 집에. 아저씨 좀 집에 가주세요. 나 그 사람들 보면요 막 역겹습니다. 그냥 어르신들 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들 무슨 진실이고 나발이고 뭐하노 지금.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사셨으면서 이 한 번 속으면요 내 속인 놈이 잘못된 거예요. 두 번 속이면 속인 자가 잘못된 겁니다. 세 번 속으면요 공범입니다. 공범. 몇 번 속았습니까? 자한당을 통해서 몇 번 속아, 미통당을 통해 몇 번 속았습니까? 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과가 우리 공화당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가 개빡쳤습니까? 그대들 말한 대로 0.74% 놓은 정당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또 미통당이 개빡친 거는 바로 탄핵 무효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그 죄입니다. 그 죄. 그 죄가 이미 미통당을 심판한 겁니다. 자, 지난 시절 얘기를 왜 꺼내느냐? 왜 꺼내느냐면요. 지금 이 강한 분발 코로나 확진 주범들, 정강훈,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또 자칭 지도자들, 전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놓으면 진짜 짜증나요. 우파 지도자 이라면요. 듣기 싫어 그냥. 가서 아굴통한테 때려 패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짜입니다. 시민단체, 무슨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개뿔 뜯어먹는 속이 자빠지고 앉아있네. 어쨌든 좋습니다. 좋아요. 뭐 시민단체 대표를 자체하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통당이 버렸어요. 미통당에 손절을 했습니다. 썩은 피 내보내야 된다. 정강훈은 엑스맨이다. 통합당과 선 긋기. 또 완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정강훈이하고 황교안이고 쿵짜자 4분의 3박자 놀이도 할 때가 언제고요? 팽식해버렸습니다. 아까부터 그래도 그러면 태극기 우파라고 자처하는 자들, 태극기 우파 시민단체들,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다 뭐합니까? 예? 정강훈 목사가 저렇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를 지지했던 H문수, H가 뭔지 압니까? 18 문수를 H라고 합니다. 18 문수, 하이틴 아닙니다. 하이틴. 청춘이 아니에요. 18 문수. 뭐합니까? 저 같으면 정강훈 목사를 하나님 큐는 따르고 목숨까지 지키겠다는 사람이 정강훈 목사가 저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요 그냥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방송에 나가지고 깐죽깐죽거리지 마시고 정식으로 정화원 목사 측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 김문수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의리 아니에요? 의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의리가 이거는 뭐 흥고무신이라더니 그동안 그렇게 정가원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던 부자 어디 갔어요? 내가 보니까 새로운 신진 인물들, 강영재, 무슨 변호사인가? 또 뭐 다른 변호사 2사람하고요. 다른 목사님 한 분만 계시더구만. 기자에게 목숨을 보이더구만요. 다른 데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습니까? 거기 놓았어 하면 뭐 찍힐까봐요? 자빠지고 완전히 소리 앉아있네. 그렇게 가문 집회에 모이자고 선동선정했던 다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찍소리 못합니까? 야, 찍소리 못하고요? 뭐 문재인 씨가 그냥 거기에서 지금 우파들을 지금 패 죽인다고요? 패 죽이기는. 아이고, 자빠지고 앉아있네.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엿긋하고요. 미래통합당이 지금 강정보수 세력 또 극우 세력들하고의 선긋기 총력전을 펼친다. 손절하지 않으면 미통당은 태극기 세력을 엮여가지고 방역 실패 등 자신들의 실정을 모든 실정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중도 실용으로 당 노선을 바꾸면서 이런 강화문 집회 이 관련된 인자들과 손절한다. 손절? 앞으로요. 보세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조만간 나타날 겁니다. 그 조만간이 무엇이냐면요.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각종 보궐선거에서 미통당이 얼마만큼 그때 또 어떤 계절을 뜰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한 표 찍어주세요. 따지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요. 이 광장에 나와 있는 분들 또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요. 집토끼였습니다. 집토끼. 그 집토끼는 뭐냐면 원래대로라면 미래통합당이고 원조 뿌리입니다. 지금 자한당,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 다 어디입니까? 다 이게 보수파의 전통을 가치를 걸어왔던 그 정당의 뿌리들입니다. 그 뿌리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들의 위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배신적 행위에 국민들이 울분을 느껴가지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울분을 느껴가지고 만든 정당이 어떤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입니다. 민초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정당입니다. 조원진 대표가 앞장서서 만든 정당 천만의 말입니다. 조원진 대표는 거기에 당시에 정당에 참여할 의향도 없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초들이 그때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때 조원진 대표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뿌리는 한 뿌리였습니다. 지금 강화문에 와 있는 정강원 목사 그 지지 세력들 다 뿌리가 다 전부 다 우리는 다 미통당 한 뿌리입니다. 집 나온 토끼들입니다. 왜 집 나왔습니까? 그 집 나왔던 이유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것 때문에 집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사람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가장 잘 아는 때가 언제 합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 저 사람들은요 배신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모른 척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요 또다시 엄포를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신자의 DNA와 기선주의자의 DNA, 기회주의자의 DNA는 하나같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배신가 그리고 이게 어떤 그 밥 먹듯이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그대로 팍팍팍팍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 DNA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미래통합당에서 원희룡이라든지 하태경이가 그래 시부리는 거 내버려두는 게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김건식 경남대 교수이자 송파 당협위원장 같은 애들이 시부리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부려야만 그 사람들은 저 사람대로 가고 이 사람들 이 사람대로 가고 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집 나온 토끼들이 아직까지 집을 놓았으면서도 집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집을 놓았는데 저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고 또 저 집이 그리워진 미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집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집 나온 토끼들이 지금 현재 이 우파들이 아이고 그래도 미통당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래도 미통당에 대한 첫적인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들을 거의 끊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그래도 미통당이 보수파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파 정당이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JBC 뉴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3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자한당은 자클릭을 가고 있는 중이다. 자클릭 중이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김종인이가 들어오면서 자클릭이 확정됐다. 김종인의 기본소득제,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 또 김종인의 5.18 사죄, 또 조영희의 김종인의 그들의 어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확실한 진상 규명 등 여러 가지 이들 자체를 전체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당에서 지우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클릭 포퓰리즘 정당으로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은 이미 4.15 총선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정체에 대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보수파로 자처했던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조원진이가 역적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보수파 분열 정당입니다.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이 배신자입니다. 돌아오세요. 뽕이다. 뽕. 나 그 영감들 보기 싫어 죽겠어요, 진짜. 마치 대한민국에 그 원로 보수라 그러면 원로 보수라 그러면 그래도요, 개운재 전 돌아가신 목사님처럼, 문익환 선생처럼, 또 백기환 선생처럼, 선생 목사를 하니까 안이 꼽죠. 그래 불러드립니다. 백기환 선생처럼, 예? 또 백청락처럼, 또 좌파학자, 진보학자 최장집처럼, 또 작관 리영희 교수처럼, 또 돌아가신 정치인 김건태처럼요. 뭔지 모르는 품위와 뭔지 모르는 신뢰와 뭔지 모르는 희망과 뭔지 모르는 의리와 신의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이론이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그동안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아고 갑순이와 갑돌이가 뒷마당에 살 때 그냥 행복하게 오손도손 다 모아 잘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의 우파들은요, 그런 정신적 지도자가 없어요. 제마저도 JBC 뉴스에게 마이크를 들여가지고, 자, JBC 선생은 대한민국에 존경하는 보수파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뽕이다, 이 새끼야.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지도자 있기는 개풀이나. 정치 지도자, 제 조원진 대표는 좋아합니다. 조원진 대표. 왜 좋아하느냐? 조원진 대표는 갈짓자를 안 그랬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가 갈짓자 그런 적이 있습니까? 탄핵무효 외치다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데 아이고 그래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다가 어느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 안 해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공안 탄압 정치를 해가지고 노니까 갑자기 그냥 아이고 무서워라 나는 문재인 말 잘 들었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사람이 바로 조원진 대표입니다. 지금 지난 4년 동안 갈짓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JBC 뉴스는요, 사상가, 이념가, 철학이 없더라도 그래도 갈짓자를 걷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남아있는 중천금이라고 뭐 한마디에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럴 바에는 아저씨 집에서 쉬세요. 집에서 쉬시라고요. 하태경이가 원희룡이가 그런 자 몰랐습니까? 김종인이가 그런 자 몰랐습니까? 그런 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미통당을 지지해야 된다고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보수파 파괴 정당으로 밀어붙였습니까? 자,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결론 한마디만 말할까요? 당신들 전부 다 우리 공화당을 들었어요. 하지만 뭐 K씨, S씨, L씨 등은요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들은 반성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이제까지 내가 저 미통당으로부터 속았다. 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속았다.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도 속았다라는 사람들은요. 속지 않는 정당. 우리 공화당은 왔어요.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놈이 아니지만요. 우리 공화당 자체를 비난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당을 관찰하면서도 애정관계에 있는 놈입니다. 왜 애정관계에 있느냐면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된다 그러면 좌클릭 정당 미통당을 여러분들이 지지할 겁니까? 미통당이 여러분들을 버렸습니다. 미통당이 여러분들을 산산조각 전부 다 팽시켰는데 아직도 미통당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모질한 사람 아닙니까? 안 모질아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현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입니까? 오늘 제가 뭐 마치 TV에 어떤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하나의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죠.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짧은 겁니다. 원희룡이가 이야기했던 카메라에 박수 받고 싶은 박수 소리에 취하고 계신 것 같다. 그게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못내 걸림돌이 된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강원 세력에게 이 정강원 세력들을 단절시켜야 되고 총뿌리를 국민에게 겨누지 마라. 손절해야 된다. 등. 김문수도 제발 좀 이제는 자중해라. 떠나라. 김문수까지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김문수는 이제 미통당에서도 버림당할 것이고, 이번에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면요, 정강원 목사 지지층들로부터 팽당할 것이고, 김문수 같은 사람은 우리 공화당이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A팀 문수는 안 받아줘요. A팀 문수가 뭔지 압니까? 신발이 있다가 토낀 사람입니다. 애상가 받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의원 3번 한 거하고, 나 도지사 2번 한 거하고 상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나 대통령 했어, 나 도지사 했어, 국회의원 했어,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강아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과 정의와 진리의 길을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그 전 도지사로 지칭할게요. 쓸데없습니다. 미통당에도 못 쓰고 더블당에도 못 써요. 우리 공화당에 못 써요. 잘 판단하세요. 그러면 또 이제 뭐합니까? 뭐 사회로 부정선거 해가지고 또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또 글로 쓰려고 합니까? 뭐 알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아이고, 왔다리 갔다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투쟁을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아름답게 미화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지도자라는 것은 정직하게 한 길로 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철학에 대한 소신을 갖는 그 정치인이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번에 왔다리 갔다는 자들 많지 않습니까? 왔다리 갔다는 자들 그다들입니까? 이제 그 자들 특징이 또 뭐냐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뭐 이런 시민단체들 뭐 자칭 그들요. 그것들은요, 가만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두더라도 다시 이제 미통당에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미통당 잘합니다. 거기서 밥 한 끼 먹으면요, 어느 순간 헷가닥 해가지고, 노인들 할 거 있습니까? 노인들 습지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이래 해주면 다, 뭐, 거기 지지하고 거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요. 일반은 국민의 선량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린다 그러면요. 저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 얼마만큼 미통당이 저는 태극기 우파 세력들, 저는 어떤 그 정강원 지지 세력들, 이런 세력들, 강화문 세력들에 대한 구애를 펼쳤습니까? 황교안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구애를 펼치고 또 저기 하태경이도 지난번에 그 조국이 뭐 퇴진 거기에 대해서 강화문 청계천에 그때 무대에 섰지 않습니까? 그 무대에 세운 사람이 서경석이 아닙니까? 그 무대에 서가지고 하태경이가 나라를 살립시다 했던 걸 거기에 대해 하태경이 초대해가지고 무대 연단에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던지고 하고 뭐 대한민국 바로세기 운동본부 뭐 자고 무슨 개뿔 뜯어 진짜 우파들은요 이거저거 심은 대한민국 뭐 총선 뭐 연대 우파 연대 뭐 보수 통합 연대 뭐 연대 아이고 개뿔 뜯어먹는. 예전에 제가 한테 갔더니 뭐 교수들 모이면서 아이고 제보고 뭐 여기에서 뭐 보수 통합 연대 거기서 한번 참여해달라고 뭐 어쩌고 하더니 무슨 참여요? 그때 내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방영했어. 내가 우리 공화당에 내가 탈당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저녁에 모임이 있었어요. 프라자 호텔에서 갔더니 교수라는 사람들 모임에서 교수들이 무슨 시민단체를 만드는데
내한테 소개해준 사람 저한테 혼났어요. 개뿔 뜯어. 제가 거기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바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우리 공화당을 탈당하려고 그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가 나 오늘 책 팔았어요. 책을 팔았는데요. 이야 참 대한민국이요. 그러니 문재인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 이 보수파 알기를 싹쓸이 껍질날 만약 예를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민노총 등 이 세력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하고 그리고 체포 구속시키라 라고 대국민 협박 선언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민노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쯤 조계사라든지 오늘쯤 천주교 인권 저쪽에 명동 그 성당 부근에서 모여가지고요 기자회견했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게 대해서 탄압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몰지 말고 코로나 확신들을 왜 박근혜 정권은 이렇게 모느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모는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이 박근혜 정권이 이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우리 공화당을 봐줬다. 거기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시키지 않았다. 예를 듭니다. 그런데 민노총만 타작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놓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역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지금 보수파에 대해서 이제 강함 집회했습니다. 책임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책임을 졌던 자들, 목숨 걸겠다는 자들,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서 청와대 돌진하겠다는 자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외치지를 말든지 애초부터 그런 선동 짓거리를 하지 말든지, 예? 그런 용기가 없으면 실컷 다 그렇게 선동 짓거리 해놓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 발표하니까 꼬리를 팍 다 숨어버려요. 그 많았던 대한민국에 자유우파라고 자처했던 약 한 2,500개 시민단체들 다 뭐 어디 갔어요? 프레스센터에서 뭐 한다 그러면 이 단체 대표 저 단체 대표 일어났어요. 박수 받고 하는 그 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당신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강화문 코로나 발이 강화문 집회에서 이렇게 시작됐습니까? 코로나가 8월 14일 날 103명이 나왔습니다. 113명이. 8월 14일 날 코로나가 발생됐습니까? 113명. 물론 그중에서는 정강훈 측 사랑제일교회에도 촉진된 게 하나의 원인입니다. 원인. 그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닌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 정책을 실패했던 총체입니다. 총체. 자, 이런 실패에 대한 총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8월 13일 날 집회를 금지라는 시그널을 줬고 그 시그널 속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집회를 강행했던 그 단체가 바로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던 그 세력들 아닙니까? 그 세력들 8월 14일까지 조선일보에 대대적인 광고까지 내고 했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에? 야, 이 비겁한 자들아. 저는 욕먹어도 사다 봅니다. 욕먹어도 사고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헛서 얘기했던 지도자라는 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냐 아예 하지 말든지 JBC 유수처럼 강화문에 기 나가지 말든지 그러면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하지 말라는 건 저는 안 합니다. 문재인 씨가 가지 말라는 데는 저 안 갑니다. 추미애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다. 조국이가 하라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살 바에는요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에 대한 뭐 비겁자로 비난하는데요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조원진 대표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 코로나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 내 부모, 형제, 내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긴장을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린 사람을요 바이러스 확진범을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 테러리스트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각 나라는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집회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파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또 우파를 공격당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한 분석도 없이 그 불행이 없다는 겁니다. 노브레인의 전형들이 앉아가지고 집회를 계획하는데 무슨 놈의 집회가 성공되고 무슨 몸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보수파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수준을 알라고 수준을요. 참 창피합니다. 막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80년대 학생 운동을 하면서 마이크를 잡았던 제가 지금 보수파들 지도자들이 하는 거 보면요. 같지 않습니다. 같잖아요. 아주 같잖아요. 진짜 전략이 뭔지, 혁명 이론이 뭔지, 기본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또 동지들에 대한 규합과 거기에 대해서 혁명의 어떤 전반적인 강철적 성신 속에서 어떤 식의 투쟁 전략을 가고, 이 투쟁 전략 속에서 어떤 걸 이슈화시키지는 기본적인 방식과 방도를 모르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그저 그냥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하야시켜야 되고, 퇴진시켜야 되고, 탄핵시켜야 되고, 아이고 잘합니다. 잘해요. JBC 뉴스는요, 박근혜 대통령 인신강금, 구금, 구속을 절실히 지금 빨리 석방시키기를 바라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탄핵 무효를 아주 강조하는 방송입니다. 당신들끼리 문재인 정권 퇴진요? 슬로건이요, 슬로건. 당신들끼리 할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는 거요? 80년대 그래도요, 학생운동 세력들은요, 좌파들은 경찰서 끌리가 고문 받을 때 그때 마지막 그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세력들입니다. 지금 보면 불어 이러면 전부 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나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모른 척 할 것이다. 나는 모릅니다. 정강훈이 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강훈 목사도요, 한기총 그 어떤 회장 자리를 그만둔 이유, 배경,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기총 회장을 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어제 정격적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강훈 목사도 아마도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이상 더 이상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JBC 뉴스는 정강훈 목사를 팽시키거나 정강훈 목사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하되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강훈 목사는 나름대로 국민들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만간 어떻게 되든 간에 JBC 뉴스는 정강훈 목사 면회도 갈 수 있으면 면회도 갈라 그럽니다. 그분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 그동안의 어떤 고생한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뭐가 두렵다고 못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대한민국 자유우파들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파리들. JBC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파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리하는 전문 방송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난 만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 자막에 박근혜 대통령 오늘 또 강금 1241일 저걸 붙이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내걸고 방송을 했던 유일무구한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파리 외에는 다른 거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냐고요? JBC 뉴스는요, 2022년까지 만 10년이 됩니다. 2022년이면 만 10년이 되는 방송입니다. 그날 JBC 뉴스는요,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바뀌지 않겠어요? 어쨌든 좌파가 바뀌든 우파가 바뀌든 그때 문재인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 1차적으로 문재인 정권 퇴진이 소임을 다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JBC 뉴스는요, 이제는 그냥 뉴스 안 합니다. 뭐 하냐고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누가 말 잘하는 게 대화 소설을 하나 적으려고 제가 소설가거든요. 소설가이면서도 언론사 기자이면서도 제가 방송 타고 있는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 소설 지난 10년 동안 기록을 남기고, 누군가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수파 뭐 할 겁니까? 막 이런 식 하는 거죠. 남사스럽습니다. 그냥 조용히 앞으로 그냥 2022년까지 그때 되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될 거고요. 문재인도 퇴진하고 하나 남아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입니다. 이 탄핵무효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역사적 재판을 받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제가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든 되든 간에 이제는 저는 제 소임만 다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JBC 뉴스는 그날까지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미통당 믿지 마세요. 미통당은 이미 대한민국 좌클릭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정당으로서 그 정당은 정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당 똑같은 정당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하나 더, 미통당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황교안이하고 손절을 한다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팁 주면요, 정강훈 목사하고 김무성이가 더 가깝디. 김무성이는 직접 그 사랑제일교회 2018년도 12월 30일 날 방문했습니다. 물론 김문수도 방문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사랑의 제일교회 10년, 15년 전 신도들도 다 지금 전수조사를 다 시킨다 그러니까요. 김무성이 전수조사 시켜야지. 김무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무성이 불고 갔다 온 지 3년도 안 됩니다. 그럼 김무성이도 불러가지고 전수조사 시켜야지. 왜 김무성이 정가훈 목사 손잡고 탄핵에, 이 사람은 탄핵에 대한 잘못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그 김무성의 얘기들은 왜 지우고 지금 황교안이 이야기만 붕붕붕 띄웁니까? 황교안이만 정리합니까? 황교안만 이야기합니까? 황교안도 문제지만 김무성이 등도 또 지난 11월 달에 프레스센터에 열렸던 보수대 통합에 거기 누구 온지 압니까? 누구 온지. 누구 온지는 인터넷 들어가지고 보면 누구 온지 압니다. 보수대 통합을 그렇게 강조했던 미통당, 반문연대를 그렇게 강조했던 미통당, 그 전부 다 반문연대 보수대 통합을 외쳤던 애가 원희룡이, 또 하태경이, 김무성이, 유승민이야 뭐 자기 그때 당시 만들고 있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세력들 아닙니까? 무슨 거기서 저기들이 거기서 우리는 손절한다.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먹다 남은 껌이죠. 껌 또 단물 빼놓고 버릴 때 단디 버리세요. 지나가다가 누가 밟히면요, 진짜 그거는 그 다음날 떼기장 칩니다. 국민 여러분, 저런 미통당을 끝까지 보고만 있을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작살내야 될 정당은 미통당입니다. 오히려 저는 더불어당이 고마워요. 왜? 자꾸 좌파의 저기들이 본색을 다 계속해서 깨끗하게 드러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땡큐입니다. 땡큐. 그리고 한편으로는 역설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미통당을 고마워야 됩니다. 왜? 이제까지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정당인데 그 정당 스스로 이 당원 의원들이 그렇게 저들이 좌클릭해 줌으로써 이제는 정확하게 미통당과 우리 공화당의 차별점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겠다.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그 정당에 대한 지지하는, 또 우리 어떤 공화당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시킬 수 있는 그릇,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 공화당 쪽으로 이끌면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킬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정당의 가치, 변모, 또 그 일신적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과연 그릇이 되어 있느냐,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릇을 만들어 놓는다. 그릇을 만들어 놔야죠. 그릇을 만들어 놔는데 완전 밑바지 독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릇을 만들어 놓는데 사람이 들어가지고 폭삭 내려앉으면 뭐합니까? 그런 집을 단단히 지으면서 올바른 인식과 대한민국 사고를 가진 사람을 저는 뽑아야 된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중권 교수가 했던 얘기 중에서 저는 한 가지 제한테 맞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보수파도 이제는 우리 공화당도 이 보수파도 이제는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그러면 정의당이 있습니다. 보수파도 예를 들어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의 어떤 보다 더 우파의 시각을 가진 정당과 덜 가진 정당의 그런 시각의 정당들이 이제 출연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된다. 라는 지적을 했을 때는요, 저는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우리 공화당, 미통당보다 더 대한민국 자유가치, 정통 보수파의 길을 걷는 그런 정당이 있는 반면에 이 더블당 미통당 같은 그런 정당도 필요하고요. 그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는 어떤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런 식의 정당의 구조로 갑니다. 어쨌든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파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입니다. 정당으로서 역하는 국민적인 발행, 국민적인 어떤 지탄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요,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또 건강 축구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발돋움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 정당에 대한민국 지지 세력들이 모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우리 공화당 왜 다른 정당이 있습니까? 아저씨 또 하나 정당 만들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들 또 정당 만들라고. 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가 정당 하나 만들면 지금 또 이 새로운 사람들 다 흡수할 수 있다. 아이고 또 그렇게 꿈짝꿈짝거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속지 마세요. 아니 만들어 보세요. 잘 만들다가 어쩌겠습니까? 뭐 국민이면 뭐 정당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문제는 선의의 경쟁입니다. 선의의 경쟁. 잘 만들어 보소. 잘 만들어 보고 유구찬란한 정당 한번 잘 해보소.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토요일 날 코로나 잘 쉬시고요. 밖에 나가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오손도손 잘 주말 보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